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사적, 비공식적 업무를 봤다며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유라 씨 범죄인 강제 인도 청구서가 덴마크 정부에 접수돼 강제 송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강제 송환을 피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또한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 입증 책임도 완화할 방침이며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소비자 위해 징후를 찾아내는 사전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1, 2, 연합뉴스 20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진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과정을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청와대 사이의 하명 라인이 작동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교문수석을 지냈던 오철민 대사도 소환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특검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하고 이런 조치는 정유라 씨의 소환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사에 비협조적인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방향을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재 의원과 차원병원의 압수수색 등으로 요약되는 비선진료 의혹 수사, 문영표 전 장관이 긴급 체포로 이어진 삼성그룹의 합병 과정 개입 의혹 수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최 씨 일가의 부정축제 의혹 수사 등 크게 4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 부정축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 최 씨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씨 등 최 씨 친인척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재산 추적 전문가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라이브 투데이 라이브 이슈에서는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연일 이어가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전하면서 특검이 삼성의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의 대가성을 집중 추궁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삼성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검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학사농단, 세월호 7시간 등의 주요 관련 인사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를 소환 조사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중 일부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이화여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자책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학사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특검 관련한 보도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을 매우 조리 있게 정리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재 의원이나 차원병원 등을 왜 조사하고 대통령의 미용시설 의혹에 대해서 집중하는지, 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관련 의혹 수사 등이 어떻게 국정농단 수사와 연관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칫 산만하게 보이고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특검 수사의 내용과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2, 연합뉴스 20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면서 해당 농가들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정오에 방송되는 뉴스 1, 2에서는 지난주 조류덕감의 경과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뉴스 1, 2에서는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 40일 만에 2,6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청정 지역이었던 경남 양산과 고성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살처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7일 뉴스 1, 2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하면서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 40일째인 26일 기준 살처분, 매물 등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3,400여 명, 민간인 19,000여 명에 이르고 하루 1,300여 명 이상이 AI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뉴스 1, 2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생기고 있는 피해는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오리와 닭이 한꺼번에 살처분되는 현장을 목격한 농장주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겹치면서 가금류 사육 농가의 상당수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살처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인력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살처분 용역업체의 인력난이 커지고 있고 최근 사망한 담당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연일 계속되는 연장 근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가 극단적으로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0일 뉴스 1, 2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사흘째 주춤하며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일 10에서 14건에 달하던 AI 의심 신고는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 등으로 사흘 연속 1건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 의하면 야생조류에서는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방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AI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집중적인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농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란이나 닭고기 등을 사용하는 제빵 관련이나 외식업체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가정집에도 닭고기나 계란 가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한 피해의 경제적 규모 면에서나 미치는 업계의 파급력에서나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관계부처에 의해 주어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단순 보도 위주로 해당 사항을 다룬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왜 이렇게 피해 규모나 피해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취재와 보도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쉬운 보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왔을 때 국민들은 보다 더 신속한 사항 보도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가나 해당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심층적인 보도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사육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산간이나 바닷가를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해야 할 지역이 있는지 혹은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번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협조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제안이나 논의가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사이 충돌이 있었는데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관련 보도를 차분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연합뉴스TV 연합뉴스 20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던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철거하면서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에서는 이날 하루 비난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되고 홈페이지도 다운되었으며 소녀상 철거를 규탄하는 각기 단체의 성명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20에서는 부산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시민단체와 관할구청 사이 충돌이 발생한 후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구청장이 나서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녀상을 돌려받은 시민단체 의원들은 그날 곧바로 일본 영사관 일대에 재설치하고 31일 소녀상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 20에서는 외교부가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은 어느 나라 외교부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 다음 날 이나다 도우미 일본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국내 여론이 크게 반발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고마워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의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언론들이 사안을 단순하게 관련 행사의 진행 일정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러한 사안을 특정 사회 조직들 간의 정치적 분쟁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객관적인 보도 형태는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인 소통을 막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합뉴스 TV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은 2017년 대선 양상과 지난해 마지막 주 기업 소식, 그리고 대한민국을 농단한 비선 실세 사건의 흐름과 후폭풍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은 최근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족집게로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 대선에 대해 다뤘는데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에 더해 20여 년 만의 4당 체제, 개헌 논의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측 불허의 대선 판도를 예고했습니다. 비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었던 지난해 정치권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따라 앞당겨질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에 더해 유력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 행보를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후보군이 두터운 만큼 정책, 비전 경쟁이 본격화하면 깜짝 돌풍의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어 차례대로 유력 대권 후보들의 행보와 인터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인물별로 잘 요약된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따라 나오는 인터뷰 덕에 시청자 입장에서 내용 정리가 수월했습니다. 대선 레이스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소인 제3지대를 다뤄준 점 또한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야권의 활발한 움직임을 다룬 데 비해 여권의 대응 방안이나 비상책을 다뤄주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을 고루 전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업기상도입니다. 기업기상도는 한 주간의 기업 관련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으로 전하는 코너인데요. 맑은 기업으로 롯데면세점을 소개했습니다. 폐장 7달 만에 잠실 롯데면세점을 다시 연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다만 특검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과 면세점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어 롯데는 이 난관을 넘어야 한다는 전망을 해줬습니다. 이 밖에도 이란에서 정유공장 개선공사 관련 2조 원대를 수주해 대박을 터뜨린 대림산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흐린 기업으로는 제대혈 시술 불법 논란의 차병원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차광렬 회장은 검찰에 수사 의뢰되고 차병원은 국가기증 제대혈은행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1조 원대의 과징금 폭탄 맞은 퀄컴, 장남이 경찰에 입건된 동국제강 등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현장인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자 새해에도 여전히 후폭풍을 몰고 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흐름 또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을 뒤덮은 국민과 촛불이 나오는 화면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며 시청자 입장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비선실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줬고 특히 이 땅의 학생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정유라 씨의 대기업 특혜와 학사농단 역시 언급했는데요. 함께 나온 고등학생의 인터뷰는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잘 전달해줬습니다. 제가 그 정유라 그 사람 때문에 대학을 떨어졌다 생각하면 분해서 이 나라에 살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 고개를 숙인 대통령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비선실세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뉴스를 보며 환하게 웃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 더욱 급물살을 탈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향은 여러 갈래지만 종착역은 같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017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이재동 기자의 말에 공감되었습니다. 2017년 올해 대통령,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는데요. 이번에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코너가 제일 관심을 끌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현장인 코너가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지난해 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사건의 경과와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장막이 깨끗이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 맥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형표 전 장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를 구속 수사하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해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펼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맡겨진 책임이 그야말로 이제 막중합니다. 특검팀도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련자 대부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부분 그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 앞에 놓여 있는 난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 기업의 출연이 뇌물로 입증되느냐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사 속도 내는 특검, 그러나 표적 수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특검 수사의 성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의혹 규명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에 실마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고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가 되면 더욱더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 관행을 특검이 끊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그 누구도 수사를 좌지우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참에 이제 민정수석과 법무부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이제 사설을 통해서 이번 특검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유착되는 악습을 도려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의 직권 남용도 특검이 파헤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이제 다뤄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특검에 대해서 언론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면서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출범 초에 좌우 우면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우리 언론들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방향 또 주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죠. 네, 특검팀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수사에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입증을 비롯해서 세월호 7시간 의혹,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이화여대 특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체포로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밑까지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이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재단 지원을 명목으로 모종의 대가가 오간 것은 아닌지 밝혀낼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특검팀의 주요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7시간의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일보는 블랙리스트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수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물론이고 작성의 주체와 또 목적도 밝혀야 되면 물론 또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그 영원한 제국의 작가 류철근 교수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와 이화여대 사이에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이제 정 씨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와 또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자 덴마크 현지에서 이제 정 씨가 체포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특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그래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과 의혹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도 집중되게 될 텐데요. 네. 이제 작은 의혹들도 좀 잘 살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 가운데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이 또한 명확하게 밝혀서 이로 인해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언론의 어떤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될 텐데요. 앞으로 특검이 밝혀내야 할 박근혜, 최순실 핵심 고리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5가지 쟁점을 좀 들여다보면요. 첫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두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셋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또 넷째,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과 또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그리고 다섯째는 언론의 자유침해 등입니다. 헌재의 이번 탄핵 심판은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게 될 텐데요. 이제 보도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사실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특검팀이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면 최순실 씨 측근들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과 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일 겁니다. 언론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정경유착 사건이 이제 불거질 때마다 매번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제 기업들 역시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야 했다는 비난을 이번에는 피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만큼 특검 관련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주의할 점이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국회 국조특위가 이제 특검팀을 방문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위증을 했거나 또는 불출석한 증인들, 예를 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또 조윤선 장관 등에 대해서 이들을 이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 것이죠. 특검팀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이제 유지하면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검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만들 때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특검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혼란을 일으킬 만한 정보에 있어서는 언론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수사의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언론 보도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박영수 특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하려고 합동의견 좀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 지셨습니까?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